투자정석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국가 영웅을 기리면서 사실 오늘은 그 감사함의 마음과 함께 휴장을 맞이했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또 들어오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 이 휴장일을 맞아서 앞으로의 시장을 좀 더 방향성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고 두 분께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까지 점검받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오늘 특집의 마지막 구성이니까요. 궁금했었던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마구마구 연락 주셔서 그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고지드릴게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좀 더 마음을 놓고 충분히 매수의 기회를 열어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MTNW 우리 두 분과 함께 오늘 전략 제대로 세워보겠습니다. 박소은 어드바이저 모셨고요.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런 케미로는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참 빨갛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분위기가 새로워진 만큼 포트폴리오도 새롭게 어떤 관점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까? 일단 걱정은 한시름 다 났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박소은 어드바이저님? 네, 일단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고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는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회복할 수 있는 탄력도가 좀 높아진다고 보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 회복을 위해서 이 대규모로 2차 추경이 예산이 되는데 집행이 되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부양 정책 그리고 이제 관세 이슈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2만을 바라보고 있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2,800을 뚫으면서 이 3,000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코스닥인데요. 이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이 탄력이 좀 붙었으면은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반갑게 여러분들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240일선 1년짜리 이동평균선이 이제 선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750선인데 750선을 안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780선이 투심선인데 이 선을 회복해야 이 하반기에 좀 반등 흐름이 좀 제대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추경 같은 경우가 이 부양책이 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이슈로 좀 체크를 해보면요. 미국 금리 같은 경우가 좀 하반기에는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이 국채 금리 하락이라는 거는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 금리가 하락한다는 거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이 수익률이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국가가 발행하는 이 채권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금리 하락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이제 맞물려서 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이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국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 국채를 끌어다 쓰는 그런 이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국장도 충분히 이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 금리 인하 정책이 왜 세우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 부채 해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국가는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이 부채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부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외교 정책을 내세워야 됩니다. 근데 외교 정책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관세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교 간의 문제는 각국의 이 환율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국제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환율에 대한 방어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최근에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수출 기업에서는 환율에 대한 방어책과 더불어서 국내 이 증시 주가 자체가 좀 모멘텀이 좀 상향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지 않나 저는 싶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섹터별로 이동하는 자금들을 추적해서 너무 이렇게 투자를 세우는 그런 전략이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섹터별로 이동보다도 수주 물량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매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 실적 바탕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네요. 왜 상방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그 환경들 설명해 주셨고, 지금 자금의 흐름이 어떤 섹터로 유입되는지, 실적 가시성이 있는지 키워드 주셨는데, 잠시 후 섹터는 콕 집어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반기 증시 전망 한번 해볼게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원래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올라도 고민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마음 놓고 매수해도 되는 자리 맞아요? 네, 지금 이제 한 주 정도 지났죠. 이제 네네. 다음 주 정도인데, 다행히 이제 오늘 현충일인데 잘 버텼습니다. 어제 미장 깜짝 놀랐어요. 자고 네. 일어났는데 이제 뭐 테슬라 주주분들은 막 그러니까요. 그냥 이제 날벼락을 맞은 그런 상황인데, 예. 다행히 노이즈를 일단 피해 갔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추가적인 노이즈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히려 빠지게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 사셔도 좋고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다 이제 종합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하방에 강한 시장입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예전에는 이제 전강 후약이나 전약 후강 같은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음봉이 꽤나 강한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틀간의 노이즈로 인해서 월요일 날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아마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과 이제 중순까지 해서 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잠깐의 단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 날 오히려 조금 하락하게 되면 매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급하게 현물을 매수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대선이 끝난 이 다음 날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3조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탁금이 갑자기 이렇게 늘었던 게 코로나 때 유동성 풀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예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국 시장이 조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예탁금이 아마 계속적으로 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 쪽에서 노이즈가 계속 나왔다는 부분, 그다음에 고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미 많은 오른 주식과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주식 간에 좀 괴리가 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지금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잘 잡아가서 이거를 추가 매수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따 이제 이어서 나온 여러 가지 상담 때 한번 이제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월 말에는 왜 조심을 해야 되냐? 이제 미국의 노이즈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매크로적으로 노이즈 이슈들이 조금 하반기 쪽에 좀 있는데, 6월 말에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 관세가 1차적으로 7월 9일 날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단기간 또 1차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열심히 즐기시고 챙길 건 또 챙기셔야지 다음 사이클을 또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잘 한번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6월 중순에서 말까지 저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3천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뷰를 제시를 드리면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원달러가 빠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 이제 여러 가지 추경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원달러는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굉장히 타이밍 자체도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채권 금리도 한국 채권 금리가 이제 10년물, 30년물 두 개 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는 빠졌고 지수는 올랐던 부분들, 즉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 이제 외국계 혹은 이제 국내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은 즐길 거는 즐기시되 환희에 또 적당히 잘 팔아야지만 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당분간 한 10% 정도의 코스피 랠리가 이어질 때는 짧게 단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주도주를 잡고요, 엉덩이 무겁게 갖고 가시되 3천까지 딱 즐기셔서 이제 최대한의 많은 수익을 보시고서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전략 쓰셨을 때 최고의 전략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로 이제 재미있는 시장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제 즐기시면서 지금은 이제 추가 자금을 가져오셔서 주식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 왔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만에 좀
입꼬리가 올라가는 요즘 시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다만 급하게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조정의 기회가 왔을 때마다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때는 자금을 태워서 들어가도 괜찮을 법한 시장. 다만 3,000포인트까지 베이스 캠프로 알고 그때까지는 좀 즐기고 또 그 구간에서 점검받는 전략을 계속 취해가면서 엉덩이 무겁게 섹터별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수급 빈집이라고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 자동차 아니면 반도체, 2차 전지 등등 굉장히 많은 섹터들 이쪽이 다음을 치고 갈까? 고민들이 많잖아요. 시나리오 들어보겠습니다. 박선 어드바이저님, 네네. 아까 전에 어디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지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유망하게 보는 쪽 어딜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원전 테마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좀 발생을 하면서 올랐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수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것들이 한 6개월, 1년 텀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코 원전, 체코 계약이 성사가 됐죠. 성사가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입니다. 대규모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5조 원 정도 됩니다. 25조 원 정도 되고요. 요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이 체코 이제 원전 5호기와 6호기 이 건설 사업이 최종적으로 수주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반기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는 원전 테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무엇보다도 이게 유럽 진출이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고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사실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수출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었는데 유럽 진출이 첫 사례인 만큼이나 이 수주 물량이 좀 거대하다. 이 거대한 물량이 이제 가시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기까지는 굉장한 텀이 걸리지만은 그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테마는 저는 원전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테마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래도 계약 절차를 보게 되면은 24년 6월 4일 날 이 체코 전력공사가 이제 본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자서명하면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었죠.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계약이 지연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계약이 지연되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프랑스 EDF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 가처분 인용해서 어떤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있었음에도 이 잡음이 있었음에도 이 체코 원전 수주가 굉장히 이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이나 이제 한국에 대한 이 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거고 아무래도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원전 테마 중에서도 새말뚝 종목들로 여러분들 거래가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확인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코프라 이제 두코바니 지역입니다. 두코바니 지역에 이 사업비로는 25조 원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계약 이슈 이런 거 살펴보셔가지고 새말뚝 종목 잘 찾아서 하반기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전 내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가는 잠시 후에 또 관련주에서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에서 기회를 찾자. 이어서 김지만 어드바이저께서는 새 정부 훈풍에 수혜주 찾기가 분주한 상황에서 이쪽이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스페셜로 이제 2차 전지 찌릿찌릿 네. 배터리 가져와 봤고요. 저는 이제 2차 전지들이 어느 정도 구조적인 개혁을 함으로써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기업과 그다음에 아예 도태되는 기업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치킨 게임의 끝이 도래하고 있고요. 승자 독식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3년, 24년도 굉장히 2차 전지들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캐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줄게 되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튬 가격도 하락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달러가 워낙 이제 강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사서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이 끝났고요. 이제 망하는 기업도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파이를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2차 전지 파이 자체는 늘어나고 있고요. 쓰임새 자체도 여러 군데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반도체 당장 이제 2년 전만 해도 하이닉스 망한다는 소리도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도태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결국에는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타고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속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막 짓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ESS가 없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의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는 기업들이 ESS 모멘텀으로 1차적으로 보릿고개를 넘기고요. 캐즘까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한 1년 뒤 분명히 2년 뒤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시간은 올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사이클상 바닥에 도달해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큰 두 기업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즉 이제 유상증자 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 유상증자를 해서 또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결국에는 초격차 전략을 쓰기 위한 자금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한 두 기업은 오히려 이제 그날 당일날 유상증자 신주 물량이 나오는 날이 아마 저점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 SDI의 신주 물량이 상장하는 6월 초에 아마 2차 전지주들은 바닥을 딛고서 많이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IRA 보조금에 대한 니즈가 정확하게 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기열이 예전에는 조금 길고 얇았었는데 지금은 좀 짧아진 대신에 짧고 굵게 2차 전지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5G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5G 매년 희망 고문하다가 결국에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에는 2차 전지도 반도체처럼 단기간 반등이 꽤나 세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 보시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생각보다 ESS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습니다.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2위가 삼성 SDI입니다. 근데 삼성 SDI가 최근에 유증을 해서 ESS 시장에 추가적인 자금 집행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파이가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탈중국화가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ESS발 모멘텀은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히 훈풍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미 어느 정도 미국의 생산 공정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최근에 실탄을 많이 확보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는 같은 배터리 기업이다 하더라도 당일날 10% 오르는 기업과 5% 빠지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전지 종목을 잘 선별하고 내가 이미 물력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번 기회에 잘 한 번 정도 추가 매매를 잘 하거나 매매를 잘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MPC 등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외부의 영향에 좀 제한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 혹은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준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바닥권에서 이제 사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종목별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의 훈풍과 맞물려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조절의 때가 왔네요. 2차 전지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잠시 후에 종목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내 포트상에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야겠죠. 전화, 문자 상담 떠나보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을까요? 네,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시청자님 혹시 TV로 보고 계시나요?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제 목소리만 들리고 네. 있네요. 시청자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TV 소리는 잠시만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가 늦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HI. BHI 혹시? 네, HI. BHI로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 네. 잘 챙겨와 주셨네요. 이 종목 잘 아시는 위원님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궁금한데요? 매수가가 4만, 네, 아까 말 좀 잘못했는데, 4만 2,900원이에요. 42,900원이요? 예, 예. 비중은요? 비중은 30% 돼요. 시청자님 혹시 BHI가 맞을까요? 42,900원이
없는데. 아니, 32,900원. 아, 32,000원, 그쵸? 네. 32,900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32,900원에 비중 네. 30%면, 어우, 네. 잘하시는데요, 시청자님? 어떤 게 네. 고민이세요? 아, 고민은 없는데, 예.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목표가를 한번 알고 싶어서.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예. 32,900원에 그러면 어디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을까? 요즘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매도 관점 저희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결 도와드릴게요, 위원님. 네, BHI가 여러분 이분 같은 경우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잘 잡은 것 같은데 혹시 제 새말뚝 기법 아시나요? 네? 새말뚝 기법 혹시 모르시나요? 예, 예. 야, 그 새말뚝 기법을 모르신다니까 제가 차트 속에서 새말뚝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 좀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32,900원인데요. 이 새말뚝이 어디 잡혔냐면은 5월 16일 날 잡혔습니다. 5월 16일 장대 양복이 나온 날이 바로 새말뚝이고요. 이 새말뚝 윗부분과 중간 부분, 아랫부분을 공략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매매 타점을 나눠서 여러분들 공략하시기 좋습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BHI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슈가 468억 규모로 이제 원자력 설비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부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였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매수가도 물론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과거 이 부분이 굉장히 맥점입니다. 지금 이 세력의 평단 자체가 17만 원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의 평단이 15만 원대, 17만 원대.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원이나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개인분들이 다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241선, 1년짜리 이동평균선을 딱 찍고 여기 마무리를 짓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데 지금 세력의 평단이 좀 낮은 만큼이나 윗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분 같은 경우 말씀드릴 때 20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20선을 깨는 흐름이 있다.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시고 지금은 충분히 홀딩 하셔가지고 하반기까지 잘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이제 주봉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은 목표가로는 제가 봤었을 때 4만 원 위입니다. 4만 원 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20선을 따라서 충분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20선 깰 때까지 이분 같은 경우 홀딩 의견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아주 기분 좋게 홀딩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 21선 추정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도움 되셨을까요? 목표가는 확실히 모르고요. 목표가 딱 네. 잡아놓는 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님? 목표가는 4만 원이요? 4만 원 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네, 홀딩하시고 알겠습니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쉬운 전략이 되겠습니다. BHI 투자 잘 끝까지 성투하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전화 잘 끊으셨네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아니요, 예, 전화 여보세요? 연결 잘 되셨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소리가 안 들리셨나 봅니다. 궁금했었던 종목이었는데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함 열어볼게요. 자, 수산인더스트리 확인해 드릴게요. 이 종목을 35,000원에 담으셨는데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35,000원이라 함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꽤 오랜 기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라인 때 35,000원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지금 올라오는 추세에서 기다림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35,000원이면은 굉장히 오래 거의 이제 상장하고 그쵸? 이제 3주 정도 지났다. 22년도에 이제 물리셨다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시니까 좀 고민을 하셨는데 아마 되게 오랫동안 많은 씨들을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수산 인더스트리 보시게 되면은 저는 수산 인더스트리가 차기 하반기에 원전 쪽으로 시세가 더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 쪽 대장이다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만큼 예전에 BHI를 보듯이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가지고서 성장하는 기업, 순수하게 테마주로만 보기에는 갖고 있는 매력도가 너무나 많은 기업이며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파는 게 아니라 더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반기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가 계속 가는 그런 이제 액션들도 많이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상단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적정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다음 채널로 올라갈 만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어제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이제 한수원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 이제 K세론 맛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한 5, 6%까지 빠졌을 텐데 결국에는 잡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일단 원전 쪽은 시세가 더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갖고 있는 두산 인더스트리의 매력도는 저는 이전에 직전 고점 매물대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라면은 비중을 추가를 하셔서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5,000원에서 28,000원 내에서 뭐 20% 비중을 더 추가하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꼭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도 한번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20%니까 추가 매수 좀 더 하셔서 꼭 수익으로 나오셔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투자자분의 선택이지만 꼭 성투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오셈을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매수가는 좀 그게, 어떻게 되세요? 11,000원에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1,000원에 15%. 지금 10,000원을 조금 이탈한 자리인데 매수가까지 올려나 싶으신 구간인 거죠? 네네네. 예, 박수원 어드바이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오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CLL 관련된 주죠. 아무래도 이런 네네. 종목은 삼성전자가 올라야 이제 요 종목은 좀 오를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봤었을 때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래요? 예,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소외가 되었어요. 이 시총이 4천억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다 보니까 주가가 안 올리는 거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심만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가 뭐 3%, 5% 오른다. 그러면 네오셈 같은 경우는 상한가 근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는 종목이고 이 삼성전자를 좀 살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 같은 경우는 지금 11,000원이 매수가이신데 10,000원 이하로 제가 봤었을 때 5%만 조금 좀 더 담으시고 이 종목은 1,500원 위로는 무조건 이제 슈팅이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상황적으로 좀 풀리고 나면 이 지수가 조금 3,000피를 보고 나면은 이 종목 네오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건실합니다. 제가 기업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차트나 기업 내용을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매출액도 괜찮고.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까? 네, 추가 매수는 10,000원 이하로 잡으시고요. 10,000원 이하로요? 예, 10,000원 이하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 비율 지금 보시면은 부채도 굉장히 낮아요. 부채도 낮고 영업이익도 잘 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시장에 주목이 안 받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안 붙은 거지. 거래가 붙을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 제가 추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 새말뚝 종목들 잘 챙겨가지고 다른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빠른 회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지금 10,000원 아래이기 때문에 비중 조금 늘리는 것도 오케이 사인을 주셨고 좀 더 빠른 수익을 위해서는 종목에 있어서 회전도 요구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CXL 이야기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셈 도와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네, 어떤 종목 볼까요? 하나 신청했잖아요. 한화요? 예. 네. 한화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31,400원하고 1%. 1%요? 네. 어떻게 1%가 됐을까요? 아이고, 끊어졌네요. 그냥 받아보겠습니다. 비중이 1%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근데 매수가가 30,000원대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지만 어드바이저님 도와주세요. 네, 이제 보시고 있을 거라고 예. 믿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 비중은 사실 엄청나게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이제 거의 수익률 자체가 거의 200% 이상 난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라면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앞자리가 받기는 그냥 10만 원 위로 한번 이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상법 개정에 수혜주는 주주 환원책을 잘 안 하는 기업들 위주로 대상이 되어서 이제 수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 자체는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파실지를 고민하시는 건지 예. 더 사고 싶은데 언제 더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판다는 걸 기준으로 가정을 했었을 때는 10만 원 위에서 11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단위가 바뀌는 지점까지는 좀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전화 연결이 됐으면 어떻게 1%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지만 꼭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문자함인가요? 네, 유튜브 열어보겠습니다. 아이스티K가 오르지가 않네요 라고 진영정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6,6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10%고 22,200원 자리에 거래량과 함께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그 다음에 추세를 살려가기에는 조금 탄력도가 둔화된 것 같기는 합니다. 박수원 어드바이저님, 저거는 22,200원 자리는 쇠말뚝이에요? 이게 오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 네네. 텐데요. 차트를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오르고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을 소화했고 그다음에 신규 자금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온 흔적들이 보입니다. 지금 매물대가 어디냐면요. 10,000원부터 시작해서 15,000원 아래까지는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담았다는 의미겠죠. 이 종목을 아무래도 이제 뭐 오르지 않는다. 충분히 저는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말뚝이 어디 잡혔냐? 여기 잡혔습니다. 5월 21일 날 최고가 22,200원을 찍은 새말뚝이 발견이 되는데 이 새말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상방에서 새말뚝이 뜬 것보다도 아래 방향에서 지금 매물대를 보게 되면은 10,000원에서부터 지금 보시면 13,000원 구간까지는 계속 세력들이 누군가가 가격 들어올리는 누군가가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한 50%가 됩니다. 매물대가 50%나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잘 오르고 있고 이런 종목은 20선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상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매수가가 26,000원인데 매수가를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아래까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끌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단타를 하셨으면은 이날 5월 21일 날 단타를 해가지고 좀 물리셨던 것 같은데 이 단타라는 그 개념 자체가 빨리 사고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단타를 빨리 샀다가 팔지 못하고 이렇게 길게 끌고 간다고 하면은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면 CCI가 과매도 구간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명목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도는 조금 손절을 좀 감안을 하시고 밑에서 더 담으시던지 아니면 손절을 감안하시던지 대응을 좀 이분은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수가 대비해서 안 오르고 있지만 사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00원 이것을 그때 이제 쇠말뚝이 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20,000원까지 올라온 자리였어가지고요. 비중에 있어서도 고민해 보시고 빠르게 나오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우아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자화전자요. 자화전자요?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29,300원에 5%요. 29,000원대면은 네. 되게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도 비중은 5%니까 여기서 네, 어떠한 네. 액션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 네. 어제 좀 들어오는 수급이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는 네. 하거든요. 바로 김지만 아. 어드바이저님 도와드릴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딱 좋은 시기에 잘 상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예. 골든 근데 타임이 물좀 지나기 딱. 사고 싶어서요. 네?
물을 좀 물 타고 타기를 네. 좀 해보고 딱 싶어요. 정말로 좋은 시점과 그다음에 이제 물을 탈 수 있을 만한 이제 자금적 여유까지 같이 이제 잘 좋은 시기에 딱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화전자 일단은 LG전자와 LG 이제 이노텍과 보통 같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일단은 어제 그 최근에 이틀 동안 보여준 특성상 기술주들이 6월에 괜찮을 가능성이 꽤나 큽니다. 즉 이제 네. LG 이노텍도 뭐 업황, 전후방 업황이 개선이 되든 안 되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어서 이제 네. 자화전자 보시게 되면 보통 이노텍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자화전자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재무제표 자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다만 전후방 네. 업황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도주가 되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네. 양 이틀간 삼성전기도 올라가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돼서 월요일 날 이제 하락 시작하게 되면 그때가 정말로 나이스한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균 단가 자체를 최대한 2만 원까지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갈만한 종목이니까 힘을 실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2만 원 정도 혹은 이게 2만 원 근처까지 평균 단가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6월 안에 아마 탈출하셔서 수익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1배수 이상의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만 조금 어느 정도 효과가 좀 극대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월요일 날 한 번,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좋은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골든타임에 전화 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화전자 꼭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자함 열어볼 텐데요. 율촌화학 언급 주셨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32,000원이고 현재가가 32,900원이니까 지금 그래도 약수익권 나타나고 있는데 비중이 35% 정도입니다. 조금 더 끌고 가볼까요? 지금 자리 사실 지금 이쪽 율촌화학을 바라보고 있는 동네가 괜찮은 게 맞는가 또 의구심이 들 것 같기도 하시고요. 네, 아무래도 섹터가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조금 오르면서 이 종목도 조금 올라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올라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수가가 32,000원이잖아요. 32,000원 저는 길게 끌고 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가라는 게 1년짜리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저항받고 지지받고 계속 회귀하는 모습이 있어요. 1년짜리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보조지표 중에 하나가 1년짜리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지금 1년짜리 이동평균선을 또 강하게 뚫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고 또 강하게 뚫은 듯 하다가 또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가장 밑에까지 여기 보시면은 27,500원까지 좀 맞닿아 있는데 이거를 강하게 지금 뚫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봐보시면은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더 붙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이 천천히 우상향할 것 같은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확인을 해도 지금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그 구간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끌고 가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상황으로도 이 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꾸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상황으로 보면은 너무나 괜찮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도 8천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무겁습니다. 엉덩이가 좀 무거운데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 3,000P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만 원 언저리까지 충분히 상승 나올 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 근처까지 갔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유니슨 도와드리겠습니다. 별빛의 속삭임님께서 보내주셨고 10%고 1,018원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끝까지 어제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올랐고 요즘 신재생 쪽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유니슨 자체로 보시게 되면은 5,000원 돌파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유니스는 약점이 꽤나 많은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해상풍력을 위주로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유니슨 같은 경우에 지상풍력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점이 많아서 같은 신재생 에너지 종목 내에서도 2등, 3등주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5,000원까지 뭐 뷰를 보시고서 끌어가시는 거면 다른 종목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고 이제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라면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룸 자체를 2,000원 초반대에서 2,200원까지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2등 주는 빠질 때는 더 빠지고요. 올라갈 때는 뒤늦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니슨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마 그렇게 룸 자체가 크지 않고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신재생을 같이 보실 거면은 타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셔서 룸을 조금 더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별빛의 속삭임님께서 그러면 어디 2,000원 라인대에서 팔아야겠네요 라고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요. 우리 두 의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위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유망주 체크하러 떠나보시죠. 네, 자 특집 투자 정석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망주 한 분 한 분 들어볼 건데요. 박소원 어드바이저님의 관심주 오늘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챙겨주신 이 종목이 오늘 종목 상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종목이래요.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체코 원전 수주에 관련된 종목이죠. 성광밴드입니다. 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요, 이 관세 이슈도 있습니다. 이 철강 관세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 철강이 좀 더 가격이 더 싸고, 그 다음에 미국 거래처와 협의해가지고 이제 관세에 대한 가격을 이 전가하기로 확정돼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종목이 LNG 테마도 있습니다. LNG 테마도 있고, 이 원전 수주에 관련된 테마도 엮여 있기 때문에, 금요일장, 이거는 목요일장이죠? 죄송합니다. 네. 목요일장으로 급등이 나왔죠. 목요일장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급등이 나왔으면은 바로 새말뚝이 발견된 겁니다. 아무래도 두 섹터, 두 이슈가 맞물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성광밴드인 만큼이나 이 성광밴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우상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우상향할 것 같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지금 9,600억, 9,700억 가량 되는데 이 종목은 1조 가량을 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석은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종목은 언제 많이 올랐나 지금 확인을 해보면요. 작년 11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이 종목은 15,000원대, 15,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34,700원, 35,000원. 아시겠죠? 이 2배가량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11월이면은 한 7개월 가량 되는데 이 7개월 가량 되는 기간 동안이나 이 주가가 2배 가량 올랐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이 세력들이 누군가가 담는 이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 15,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구간이냐면 지금 차트를 좀 당겨 볼게요. 땡겨를 보면은 여기 부분입니다. 240의 이동평균선, 여기 1년짜리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눌려주면서 올라오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바로 그 체코 원전에서 계약이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밑꼬리가 완성되는 이 양봉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타점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기회였어요. 여러분들 이 기회는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옵니다. 이 기회는 2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2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눌려 있는 요 구간이 지금 이 탑승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날짜로 새말뚝이 발견이 됐죠. 28% 정도 올랐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말뚝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가 윗부분과 중간 부분, 밑에 부분을 나눠서 1차 매수와 2차 매수, 3차 매수, 3분할로 여러분들께서 순차적으로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길게 끌고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1조를 제가 본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봉상 CCI가 지표가 아직 과매수 구간에 오진 않았어요. 누군가가 과매수하진 않았다라고 보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이고 이 기업을 기업 분석을 하더라도 기업 분석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아요. 매출액이 굉장히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꾸준합니다.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6월 한 달 동안 혹은 하반기 동안 길게 끌고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4만 원대입니다. 4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요. 세력이 제가 2만 원 부분까지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만 원 체크하고 목표가 4만 원 드리면서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가면서 한번 전략을 저랑 구축해 보시죠. 좋습니다. 성광밴드 목표가 4만 원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자리에서 이유들 살펴봤습니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아까 전에 유망 섹터에서 2차 전지 언급 주셨기 때문에 종목이 궁금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하며 가장 이제 우직하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올라갈 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나 이제 저PBR 쪽에서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기술주도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예전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분리가 되면서 반도체 서로 이제 수급이 뺏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었었는데 요즘 트렌드가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갑니다. 즉 기술주로 엮여서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패시브적인 수급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크게 베팅할 수 있는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정을 했고요. 자, IRA 보조금이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회사 자체에서도 투자를 집행하는 여러 가지 구간들을 조금 이제 가이드라인 하기 좀 편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미국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좀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북미 생산 거점 다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미국 쪽의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ESS 쪽으로도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이 크게 늘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아까 제가 2차 전지 쪽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셀과 장비 쪽으로 수급이 많이 올라갈 거고요.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한 나머지 소재 업종들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목 선별에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올라가는 기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배터리 3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수혜까지 같이 받게 되면은 CATL을 제외하고서 이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수혜를 독특히 받을 수 있고 이미 GM과 혼다, 현대차와 조이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고객 기반 최상위 이제 모델을 계속적으로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LFP 쪽만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이제 양산을 하게 되면은 수익성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또 리튬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배터리 가격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바닥을 통과를 했고요. 3분기 정도부터 해서 흑자까지 다시 전환을 하게 되면은 25년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가시화를 하면서 24년도에 강한 랠리를 좀 지켜보실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친환경과 탈중국화의 가장 큰 글로벌 수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일단 1차 목표가 자체를 37만 원으로 잡고 2차 목표가 자체를 40만 원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 안 돼 보이네 하지만 바닥에서 거의 40% 가까이 목표 주가를 형성하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충분히 관심 가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 37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25만 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엔솔 현재 구간 공모가도 아래에 있는데요. 목표가 37만 원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 안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투자 정석 마지막 코너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또 마련했는데요. 한 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시작한다고요? 네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여러분들. 현충일에는 무적 해병 서울랜드로 오십시오. 무적 해병 서울랜드로 오시고 자, 필승. 자, 몇 끼야 물어보시는 분들 다 무료 방송으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 새말뚝을 찾는 방법들 인수해
전수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종목 상담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종목 상담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무료 방송이 남아 있어요. 무료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노란 톡방이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과 더불어서 새말뚝 발견하고 이 현충일에는 저와 함께 이 무적 해병에서 새말뚝 찾는 방법 찾아가시죠. 네, 필승입니다.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도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섹터 자체를 2차 전지로 잡아왔습니다. 다들 품 안에 2차 전지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오르겠지 하고 할 것 같은 시장은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왜 올라갈 것이며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QR코드 밑에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알려주시면은 네. 왜 살려나갈 수 있을지 제가 전략 알려드릴 예정이니 이어서 네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